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분양을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실 텐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이 규제가 무엇이고 또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먼저 정부가 왜 이런 강력한 규제를 내놓았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였고 특히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서 투기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본격적인 규제 내용 설명에 앞서 부동산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용어를 먼저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LTV와 DSR입니다. 이 두 가지 용어만 잘 알아도 대출 규제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LTV는 말 그대로 주택의 가치 대비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LTV가 70%라면 5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LTV가 낮아질수록 집값에 비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겠죠. 이번 규제에서는 이 LTV를 낮춰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DSR은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빚의 원금과 이자를 1년 동안 갚는 금액이 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 원리금이 2천만 원이라면 DSR은 40%가 됩니다. DSR이 높다는 건 소득에 비해 빚이 많다는 뜻이겠죠. 은행은 대출자의 DSR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규제해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도록 유도합니다. 이번 규제에서는 스트레스 DSR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미리 반영해서 DSR을 더 엄격하게 계산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규제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입니다. 이번 규제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 원으로 한도가 제한됩니다. 이는 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상한선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소득에 따라 더 많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의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최장 30년으로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40년 만기 대출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30년으로 줄어들면서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대출 한도는 줄고 매달 갚아야 할 돈은 늘어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다주택자는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LTV가 30%라도 적용되었던 것이 이제는 0%가 되어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사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규제가 강화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로운 집을 구매하려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을 걸어야만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고 갭투자 등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후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전세대출에 대한 변화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주어지던 혜택도 일부 축소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LTV가 기존 80%에서 70%로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기존에는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3억 5천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역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로 받은 보증금을 집주인이 주택 매매 잔금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신축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의 전세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딤돌 버팀목 대출과 같은 정책 금융 대출의 한도도 축소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 대출 등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대출의 최대 한도가 줄어들면서 내 집 마련이나 전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7월 1일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 한도가 추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금리 변동 위험까지 미리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더욱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인데요. 3단계가 적용되면서 같은 소득이라도 빌릴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약 15에서 20%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는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대출 신청액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신축 아파트 전세 시장은 얼어붙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환하거나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12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크게 줄었고 분양권 거래도 감소하는 등 주택 시장 전반의 거래량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빌라나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까지 규제의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규제는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들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는 단순히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영끌이나 갭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집을 사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앞으로는 본인의 소득과 자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무리한 대출보다는 안정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책 대출의 변화와 스트레스 DSR 강화 등 복잡해진 대출 규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대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 부채를 안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이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LTV와 DSR이라는 핵심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나올 부동산 관련 소식들도 더욱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최신 정보와 유익한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 분양을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